지금 거대한 해변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네, 해변이요. 저 멀리 수평선에서 아주 시커먼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라는 해일이 당장이라도 다 집어삼킬 것처럼 경고를 하고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유력 정치인의 SNS 발언 하나가 천둥처럼 시장을 막 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그 해변에 공들여 쌓아둔 모래성은 진짜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흔적도 안 남고 무너지죠. 그런데 오늘 그 모래성은 파도에 부서지기는커녕 오히려 콘크리트처럼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주 거대해졌어요. 5,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할 2026년 3월 24일의 금융시장이 바로 이 기이하고 놀라운 모래성입니다. 와, 기이할 정도로 단단한 모래성. 이 표현이 오늘 한국 금융시장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네요. 쏟아지는 데이터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만 건져 올리는 심층 분석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데이터들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 덩어리 같달까요? 네네. 붕괴해야 맞을 국내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이나 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던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요. 원자재랑 FICC 시장에서 나타난 그 기묘한 가격 엇갈림까지 진짜 다룰 게 아주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파편화된 숫자들의 이면을 저희가 파고들어서 인과관계를 쫙 연결해 보면요. 지금 전 세계 거대 자본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그 뼈대가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 거대한 뼈대의 첫 번째 조각, 국내 증시부터 해보해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진짜 그야말로 중력을 거스르는 하루였습니다. 네, 지수가 전일 대비 2.74%나 상승했잖아요. 무려 5,553.92포인트를 기록했어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5,500선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버린 겁니다. 코스닥 역시 2.24% 오른 1121.44로 장을 마감했고요. 그런데 사실 지수가 올랐다는 그 결과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피 튀기는 수급 전쟁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오늘 수급 데이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거의 방어 전쟁에 가까웠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에만 무려 616만 주를 시장에 그냥 집어 던졌거든요. 와, 하루에 600만 주 이상을요? 기관도 20만 주를 순매도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도망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교과서적인 패턴이나 일반적인 시장 심리라면 외국인이 이 정도 물량을 쏟아냈을 때 지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는 게 맞습니다. 막 공포가 공포를 낳으면서 투매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아주 거대한 줄다리기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밧줄을 아예 놔버리거나 절벽적으로 거칠게 당기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대한 방파제처럼 버티고 선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 줄을 맹렬하게 육지 쪽으로 끌어당긴 셈이죠. 오늘 개인 투자자가 무려 865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엄청난 하락 압력을 진짜 온몸으로 막아낸 거네요. 특히 상승을 주도한 섹터랑 종목을 보면 이분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료정밀이 4.63%, 은행이 4.24% 오르면서 아주 선전했고요. 거기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10.25% 폭등했죠. 맞습니다. LG화학이 8.28%, SK하이닉스도 5.68%나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에 건설업은 3.66% 하락하면서 영 힘을 못 썼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거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와중에 대체 무엇이 개인들로 하여금 이런 배터리나 반도체 대형주들의 강력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원동력이 뭘까요?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싸 보이니까 줍는 그런 약간 묻지마 매수 같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절대 아니죠. 과거에는 외국인이 팔면 개인도 따라 파는 그런 뇌동매매가 좀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인 지정학적 노이즈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완전히 분리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 거군요. 그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는 그냥 리스크 회피용인가요? 네, 중동 리스크나 차익 실현을 위한 아주 기계적인 알고리즘 매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한 건 글로벌 경기 호조라는 명확한 실체가 있었고요. 어제 오늘 사이 불거진 위험심리 완화라는 시그널도 분명히 한몫했겠죠. 정확합니다. 건설업 같은 내수 민감주는 고금리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으니까 철저히 외면받은 거고요. 대신에 배터리나 AI 반도체라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에 자금을 집중 투하한 겁니다. 거시적인 불안감 속에서도 인류의 미래라는 흔들림 없는 펀더멘털에 아주 정교하게 베팅을 한 거네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스마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략적으로 진화했다는 증거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국내 기술주들이 이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줬다는 건 결국 바다 건너 시장의 분위기랑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미국과 글로벌 증시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네, 브리킨 대로에 나타난 미국 3대 지수를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S&P 500이 6,400, 나스닥이 21,946, 다우가 46,208로 마감됐는데요. 세 지수 모두 전일 대비 변동률이 0.00%로 기록되어 있죠. 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오늘 미국장은 변동성 없이 아주 평화롭게 쉬었나 싶거든요. 표면적인 종가 지표만 보면 뭐 아주 잔잔한 호수 같죠. 그런데 장중 그래프를 열어보면 그야말로 심박수가 요동치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두 가지 상반된 지정학적 이슈가 정면으로 충돌했거든요.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벽 SNS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공적이 보류되었다는 뉴스였죠. 네, 이 두 가지 이슈가 막 얽히면서 숫자상으로는 0.00% 보합 마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장중에는 무려 1.3%에서 1.4%까지 수직 급등하는 기현상을 연출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독일 DAX가 1.22% 상승했잖아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이랑 방산주 강세 때문이었고요. 아시아 증시도 무서 블랙먼데이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어요. 지정학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일단 대화를 기대해본다 이런 식으로 보류 시그널이 켜졌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감이 이렇게 높은데 시장이 반등하는 게 사실 좀 신기하긴 해요. 시장에 억눌려 있던 위험 선호 심리, 즉 리스크 에피타이트가 용수철처럼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거죠.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만으로도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언론 보도랑 실제 데이터 사이에 아주 치명적인 모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기사 헤드라인들을 쭉 보면 트럼프 SNS 발언에 유가 13% 폭락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사만 보면 트윗한 줄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완전히 붕괴된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자극적으로 뽑았죠. 근데 막상 실제 돈이 오가는 FICC 시장, 원자재 지표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WTI 원유 가격이 91.84달러로 전일 대비 2.62달러가 5위로 상승했어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100달러 안에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폭락은커녕 분명히 뚜렷한 오름세잖아요. 시장이 단순히 정치인 트윗 하나에 과민 반응하면서 환상을 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론 매체들은 순간적인 변동성에 극단점을 포착해서 헤드라인을 뽑아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뉴스 헤드라인을 읽고 찰나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서 순간 폭락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군요. 네네. 하지만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FICC 시장은 찰나의 심리보다는 물리적인 수급 추세를 훨씬 무겁게 반영합니다. 장마감할 때 WTI가 2.62달러 상승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결국 오펙의 감산 연장이나 실질적인 공급 차질 우려 같은 물리적 팩트가 일시적인 심리적 요인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거네요. 네, 저희가 여기서 특정 인물이나 국가의 행보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철저히 시장 변동성을 촉발한 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팩트는 수급이 이겼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흔들림 없는 원유 가격의 흐름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물가랑 안전자산 쪽으로 주제를 넘어가 보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퍼즐이 맞춰집니다. 원유 가격이 버티고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압력이 생기잖아요. 브리핑 자료를 봐도 국내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무려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OBP 상승해서 4.338%를 기록했죠. FOMC의 매파적 기조 여파가 채권 시장을 흔든 겁니다. 매파적 기조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내리고 뻣뻣하게 버티는 거잖아요. 그게 왜 10년물 국채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건가요? 채권 시장 작동 원리를 쉽게 풀어보죠.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도 그에 맞춰 높은 이자를 줘야 팔리거든요. 그럼 이미 거래되고 있던 기존 채권들은 인기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이자가 낮았던 예전 채권들은 안 사려고 하니까 결국 그 기존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채권의 가격을 깎아서 싸게 내놓아야 합니다. 네네, 가격을 깎아야 팔리는군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 싸게 사서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얻게 되는 실질 수익률,
즉 국채 금리는 수학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꼬리표가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아주 정교한 도미노 현상이네요.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다행히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악세 속에 5.3원 떨어져서 1486.7원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서 오늘 브리핑 데이터 중에 가장 기이하고 소름 돋는 데이터를 하나 볼 차례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과 비트코인 가격의 기묘한 동조화 현상이죠. 네,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디지털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1240달러 상승해서 정확히 13만 달러를 기록했잖아요. 네, ETF 순 유입이 지속되면서 아주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안전자산 글로벌 금 가격도 전일 대비 18달러 상승해서 공교롭게도 똑같이 13만 달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우연이죠. 단순히 신기한 우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현상은 현대 금융시장이 알고리즘에 의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스템적인 움직임이라는 건가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물리적 희소성을 가진 금과 알고리즘적 희소성을 가진 비트코인을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위험 회피 자산으로 분류하고 페어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와, 비트코인과 금이 이제 알고리즘 안에서 완벽한 동급으로 취급받으면서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군요. 디지털 쪼가리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에서 금과 완벽하게 동일한 무게감을 지니게 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반전은 한국에 있습니다. 글로벌 금값은 1,003만 달러로 상승했는데 같은 시각 국내 금값은 무려 7.9%나 폭락했어요. 네, 완벽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아니, 똑같은 원소 기호의 금인데 한국 국경만 넘어오면 가치가 8% 가까이 증발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 모순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환율과 심리라는 두 개의 변수를 곱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원인은 바로 지정학적 공포 프리미엄의 증발이에요. 아까 이란 공습 연기 소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 이슈와 맞물려서 국내 시장의 금값에는 중동발 위기감이라는 짙은 공포마진, 즉 거품 프리미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가치 자체가 훼손된 게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얹어주고 사던 웃돈이 싹 사라진 거군요. 그렇죠. 공포 프리미엄이 풍선 터지듯 한순간에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완성한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환율이죠. 또 국내에서는 극도로 팽창했던 공포 프리미엄이 꺼지고 워낙 강세에 따른 환율 하락 효과가 겹치면서 7.9% 폭락이라는 기현상을 만들어낸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제야 이 복잡한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그렇다면 이게 다 청취자 여러분께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의 과거 현재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일의 전략으로 연결해봐야 할 텐데요. 네, 당장 오늘 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2시 45분에 캘린더에 아주 무거운 일정이 하나 잡혀 있거든요. 미국의 3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발표죠. 현재 예측치가 제조업은 51.5, 서비스업은 52.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적당히 낮게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 시장은 아주 좁은 외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는 골디락스 구간을 원하고 있죠. 적당히 잘 나와줘야 하는군요. 네, 오늘 밤 PMI 데이터가 예상치 부근에 부합하거나 살짝 높게 나오면 시장은 미국 경제가 건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겁니다. 경기가 탄탄하니까 우리 반도체나 배터리를 계속 잘 사줄 거라는 믿음이 유지되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수치가 50을 뚫고 내려가서 예상치보다 심각하게 저조하게 나온다면요? 그때는 인플레이션 걱정에서 경기 침체 걱정으로 스위치가 켜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이 완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에 몰렸던 거대한 자금들이 재빨리 빠져나와서 오늘 폭락했던 금이나 변동성이 적은 유틸리티 같은 방어형 섹터로 급격하게 피난을 갈 수 있죠. 와, 오늘 밤 10시 45분에 찍히는 그 숫자 하나가 내일 포트폴리오의 거대한 풍향계가 되겠네요. 방어형 섹터로의 대규모 자본이동 가능성 확실히 새겨두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방향성하니 브리핑 뉴스 말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리스크 요인이 하나 눈에 띕니다. 오늘 급등했던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따른 영유입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죠? 네, 보통 한국의 우량 기업이 미국 주식 예탁증서 형태로 뉴욕 증시에 진출하면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화려한데 펀드멘처들의 유동성 흐름 측면에서 보면 이 ADR 상장이 코스피의 수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굳이 복잡하게 한국 코스피 시장에 안 들어오고 그냥 달러로 미국 시장에서 편하게 하이닉스를 사버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고여서 우리 증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어야 할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이 고스란히 뉴욕 증시로 빨려나가는 역류입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습니다. 정말 맛있는 맛집이 한국에 본점을 두고 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번 비행기 타고 와서 줄을 섰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 식당이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분점을 낸 겁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본점에 올 필요 없이 그 뉴욕 분점에서 밥을 먹게 되겠죠.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회사 전체 매출은 올라가겠지만 정작 한국에 있는 본점 상권은 발길이 끊겨서 썰렁해지는 격이네요. 네, 회사의 펀더멘털은 훌륭하지만 시장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라는 우물에 물을 퍼내서 월스트리트라는 바다에 부어버리는 자본 유출의 합법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입니다.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입니다. 무조건 호재라고 환호할 일만은 아니군요.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촘촘하게 파헤친 데이터와 뉴스들을 관통하는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의 거대한 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600만 주 폭격이라는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코스피 550선을 지켜낸 개인 투자자들의 스마트한 매수 방어전이 있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SNS 발언과 이란의 공격 보류라는 엇갈린 정보 속에서 알고리즘이 찰나의 폭등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FICC 시장의 유가는 물리적 수급 현실을 반영하며 묵묵히 상승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6개월째 상승하며 압박을 가하는 국내 생산자물가 지수와 오늘 밤 발표를 앞둔 미국의 PMI 지표가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짙은 인플레이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오프닝에서 저희가 상상했던 그 폭풍은 몰아치는 거대한 해변의 모래성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참, 숫자의 해안 속에서 서늘한 기분이 드는 광경이죠. 오늘 우리는 중동의 핵 발전소 공격을 잠시 보류한다는 짧은 뉴스 한 줄, 그리고 정치인의 스마트폰에서 날아간 SNS 글 한 줄에 전 세계 자본 수십조 원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방향을 틀고 유가와 나스닥이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기이한 광경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니터 화면을 보며 투자하고 있는 그 대상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 펀더멘털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공포와 탐욕, 정치인들의 노이즈를 빛의 속도로 스크래핑해서 거래하는 거대 알고리즘의 무자비한 속도전에 피 같은 돈을 얹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밤 고요해진 방 안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실체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이즈가 만든 그림자에 베팅하고 있는가?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의 파도를 뚫고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날카로운 시선과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분석을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하고 통찰력 있는 밤 보내십시오.